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헤럴드 경제 전합니다. 오는 4월 3일 5G 상용화 2년이 되면서 초기 5G 요금제에 가입한 약 27만 명 소비자들의 요금제 약정 만료도 다가왔습니다. 5G 위품질 논란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5G 약정이 만료된 소비자들이 대거 LTE로 돌아가는 탈출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경제 전합니다. 통상 근속 연수가 짧다고 알려진 IT 업계 인력들의 근속 기간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사 등 판교 IT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연봉을 인상하고 복지를 향상하면서 그간 업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짧은 근속 연수가 점차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넷마블게임즈, NC소프트 등 판교, 비고, 위 평균 근속 연수는 지난해 말 기준 5년 4개월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2018년 4년 7개월, 2019년 5년 1개월로 2년 사이에 평균 9개월 늘었습니다. 다음 뉴스이즈 전합니다. 지난 2월 국내 생산 지표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지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수출 지표도 호조세로 수치상으로는 경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지난해 6월 3.9%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관공업 4.3%, 과 서비스업 1.1%, 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111.6, 2015는 10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1월 이래 제조업 평균 가동률 77.4%, 또 2014년 7월 7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이즈 또 전합니다. 암호화폐, 가상자산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면서 향후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비자, 페이팔의 암호화폐 결제 지원 소식 등 이단 호재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날 31일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장중 한때 7,171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14일 기록했던 7,14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세계 소식입니다. 연합뉴스, 바이든, 팬아시안 폭력 근절 추가 대책, 침묵하면 안 돼.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아시안 폭력행위 증가 대응과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공동체의 안전 및 포용 증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시아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방수사국은 증오범죄 자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료 검색 웹사이트에서 증오범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쟁터로 변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국경, 피란 행렬 이어져 콜롬비아와 마주한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서 베네수엘라 군과 콜롬비아 무장단체 간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콜롬비아 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충돌이 마약 밀매를 둘러싸고 베네수엘라 군과 불법 무장단체들이 벌이는 영역 다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경은 오랫동안 마약 등의 밀수 통로였습니다. 디에고 몰라노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베네수엘라 군은 마약 밀매업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레드라인 너물라, 중국 제재, 서방동맹, 지켜보는 일본의 고민.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 서구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겨냥해 동시다발적 제재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동부가 전략 주축돌인 일본이 고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 규모 1위 상대국인 중국과의 갈등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국-일보 소식입니다. 북한 거래소 해킹으로 2년간 가상화폐 3,600억 원 탈취. 31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 2년간 약 3,57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 작전을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국제 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편 기사 이어집니다. 중앙일보 오세훈 46.7% 대 박영선 31.3%. 마지막 여론조사 5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 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5%포인트가량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나라다운 나라 만들었는지 반성하며 킹과 거리 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정부 여당이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달라는 다짐과 호소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이 전 대표의 대선 명운이 걸린 만큼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한껏 몸을 낮춘 것입니다. 뉴스원 서울시민 83% 부동산 선거의 영향 종부세 재검토 필요 75%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문제가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약 75%에 달했습니다. 투표와 부동산을 연관짓는 정도가 강한 응답자일수록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나타냈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뉴스원 한미일 첫 안보수장회의 3대 쟁점 대북 종견제 한일협의 한미일 안보수장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회의를 가지는 가운데 대북 사안과 중국 견제 한일협의가 3대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후부터 대북정책 재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동맹국과 최종 조율 작업을 할 방침입니다. 이상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SBS에서 전합니다. 자기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들을 상습적으로 위협하고 보복운전한 혐의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7명인데 5명이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전세버스 운전이 직업인 A씨는 구속과 함께 운전면허도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볼 경우 2차 사고 위험성도 높은 만큼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채널A에서 전합니다.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전격 경질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김 실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냐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에서 전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딸의 지인에게 세모녀가 살해된 사건이 스토킹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숨진 큰딸과 피의자 사이의 SNS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세모녀 살해범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MBC에서 전합니다. 전 세계 보안 업계가 긴장하는 날이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인 오늘은 악성 코드 같은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날인데요. 2012년 만우절에는 게임 회사 로블록스가 해킹당해 가상화폐가 공짜로 뿌려졌고 2017년 만우절에는 미국 언론사 뉴욕 포스트가 해킹당해
앱으로 하일 트럼프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벚꽃 만발,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주식회사 브로커리